이번에는 잠깐 동북아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. 자, 굴욕적인 장면이 공개됐습니다. 일본 관료가 자국 총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말을 한 그 나라의 공무원에게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. 바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. 자, 이 영상입니다. 보면은요. 오른쪽 사람은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요. 왼쪽에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죠? 중국 측에서 지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상인데요. 두 사람은 중국 관료와 일본 관료입니다. 외무성 국장급으로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담당 고위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 중국이랑 일본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이 냉각 관계를 좀 풀어보고자 만난 자리인데요. 만남 직후 사실 이 영상만 봐도요. 대화 잘 안 됐나 보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. 이 중국의 관료는 마치 본인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 숙인 일본 관료가 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표정이 그대로 영상으로 표착이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. 그렇군요. 또 이렇게 한쪽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맞느냐. 또 이런 비판,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중국 측에서 영상을 공개했다는 건데 그래도 이게 다른 나라 지도자를 참수 협박하는 사례가 워낙 드물어서 일본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럼 이번에 이 영상 공개가 기름을 부었을 텐데요. 그러니까요. 보면은 일본의 매체들도 갈등의 골 메우기가 쉽지 않을 거다. 그리고 저 영상에 사실은 어떤 얘기 나눴는지 목소리도 안 들리고요. 사실 맥락을 보면 좀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. 중국 측에도 유리한 영상처럼 보이게 편집해서 내놓은 거 아니냐. 네.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. 이렇게 중국이 공개한 영상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이종구 평론가, 일본은 뭐라고 해요? 일본은 일단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느끼시겠지만 통역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었다. 통역이요? 예. 지금 일본의 그런 국장이 잠깐 고개를 숙이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통역을 바라봐요. 왜냐면 통역의 말을 이렇게 듣고 나서 통역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. 하필이면 근데 고개를 숙인 장면에서 딱 정지돼 버리니까 마치 지금 중국의 국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. 지지통신이 딱 그것 지금 얘기했습니다. 통역 쪽에 귀 기울이는 게 숙인 것처럼 보이는 선전전이다 하고 마니치나 요미우리도 역시 중국이 지금 연출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강경 보수의 입장인 신문이 하나 있죠. 산케이는 도리어 이게 좀 우려된다라고 얘기해요. 왜냐하면 이게 이왕 하려면 아주 연출되고 우리 쪽에서도 그런 어떤 그 발언,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한 것보다는 일본 총리가 좀 더 섬세하게 발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, 너무 우발적으로 발언해서 이렇게 키운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 그런 논조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일본 분위기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요.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. 私はそんな中国を許さないぞ! 자, 그런데요. 이 중일 갈등 불똥이 우리한테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것도 아이돌 그룹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? 그러니까 저도 참 당황스러운 건데요. 우리 저 인기 많죠. 에스파 걸그룹 에스파에 보면은요. 멤버 중에 중국인 멤버 닝닝 양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국인 멤버가 있으니 사실 중국에서는 일본 아이돌 그룹을 지금 출연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또 NHK에서 연말에 호백가전이라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중국인 멤버가 있는 에스파는 여기 출연시키면 안 된다. 지금 이런 움직임이 또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아니 이종구 평론가, 피해는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받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지금 아이돌 그룹 중에 중국인 멤버를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아이돌 굉장히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엑소의 레이, 뭐 세븐틴의 준, 그다음에 에스파의 닝닝은 아까 말씀하셨고 여자 아이돌의 우기, 뭐 셀 수도 없이 이렇게 중국인 멤버도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 물론 홍백가합전은 1년에 한 번 연말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치르는 그런 행사이지만 이게 좀 더 격화돼서 일본에서 이 중국의 멤버가 있는 아이돌들 어떤 프로그램도 출연할 수 없다든지 또는 콘서트 못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일본에도 못 가고 또 중국 혐한령이 만약에 끝나버리면 우리나라 그룹 중에 아이브의 레이라든지 또 일본인 그런 그 멤버를 함께 하고 있는 그
아이돌도 많거든요. 그럼 또 중국이 그럼 일본인 멤버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만 양쪽에서 끼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경하게 나가는 모양새예요. 보면은 자, 주말에 센카쿠 열도를 순찰을 했고요.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더니 이번에는 중국의 항공모함의 그 절정인 푸젠함을 실사격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했어요. 16, 17, 18, 19일까지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. 총을 장전하고 예. 칼을 뽑았다라는 제목의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. 전투기와 미사일 등 훈련을 소개하는 39초 분량인데 이거군요. 예. 그렇죠. 전쟁은 바로 코앞에 있다. 승리만이 우리에게 말할 권리를 준다는 군가를 배경에 넣기까지 했습니다. 의미심장하죠. 그리고 최근 정신 취역한 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훈련 영상도 어제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어떤 움직임을 우리는 실제로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. 보여주기 위한 이런 영상 공개가 아닌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저기가 푸젠함이고 저렇게 실전 훈련하는 모습을 영상, 지금 음악도 막 들리네요, 임지혜 변호사. 맞죠. 굉장히 좀 거친 화면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중국의 압박 상당히 거셉니다. 조금 전에 속보로 또 나온 게요.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군사, 경제, 외교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. 그런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곳이 또 중국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어딜까요?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. 중국보다 동맹이 우리를 더 이용했어 이렇게 답변을 해요. 이게 뭐예요 지금? 지금 그거를 한 중국을 지금 실책을 해야 되는데 동맹이 어디죠? 일본이 우리를 더 이용했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. 이 얘기는 뭐냐? 그러니까 중국하고 총돌하고 싶지 않은 거죠. 사실 이종우 평론가, 이번에 그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다카이치 총리 속내가 사실 미국 쪽에 좀 노선을 확실히 타려는 것도 있었을 텐데 트럼프가 이러면 날벼락 아닙니까? 그렇죠. 다카이치는 지금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어요. 이렇게 이야기한 건 대외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미국 편이다.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확실하게 지금 미국의 어떤 입장에 서서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들, 관세라든지 이런 데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 점에서 아니 미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미일 동맹보다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당내 입지가 굉장히 사실은 없어요. 원래 아베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에서 자민당으로 왔고 더군다나 비세습 정치인이에요. 이 일본은 사실 세습 정치인들이 가장 주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지를 좀 높이려고 강경하게 했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불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적정하게 어떻게 관리할까?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. 또 이 중일 갈등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만큼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.